나는 거액의 상속녀다. 어떤 재판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좀 사건인데 30대 여성이 친분이 있는 재력가를 10년 가까이 속여서 70여억 원을 뜯어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여성은 미국에 계신 양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긴 유산이 한 145억 정도 된다라면서 이 재력가는 50대 반도체 전문 중견기업 대표인데요. 이를 속여서 생활비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71억 9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또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 딱 듣는 순간 이건 좀 딱 느낌이 오는데. 네. 근데 외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내가 외국 국적인데 미국에 이제 부자인 양아버지가 있다. 근데 양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부자인 양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이 재산이 145억 원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럴 상속세를- 때는 말씀 네. 중에 죄송한데 이럴 때는 꼭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예요. 꼭.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양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145억 원의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해서 이걸 먼저 내야 되니까 선납금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세계적인 통번역 회사 운영자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 뒤를 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으니까 돈을 빌려달라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앵커 말씀처럼 양아버지는 존재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증거로 이 통번역 회사 소유주 명의 차용증, 미국 국세청 공문 등을 보여줬었는데 이것도 모두 위조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건반장만 제대로 보셨어도 사건반장에서 맨날 이 사기 사건 전해드리는 게 내가 돈이 묶여 있어서 뭘 좀 내야 되는데 네가 좀 대신 이거 해주면 내가 빨리 이거. 그럼요. 사건반장이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인생에서 굉장히 큰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교과서적인 방송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 이거 평소 안 하시던 말씀을 어디 가세요? 아니 아까 그렇게 저에게 또 강요를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참 이분 같은 경우에 일종의 개미지옥에 빠진 거죠. 무슨 개미지옥.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중간쯤 넘어서부터는 본인도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개미지옥이라고 하냐면 한 10억 정도를 이미 건너갔습니다, 돈이. 그런데 이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이 10억도 못 돌려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돌려받아야지 언젠가는 돌려주겠지 하는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속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이게 사기 사건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도 딱 이런 유형이 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사실 재력가라고 소개를 처음 했는데 더 이상 재력가도 아니에요, 이제. 이게 자기 돈 다 뜯겼고요. 그러네요. 심지어 아는 분들에게 빚까지 내가면서 이 여성이 빌렸던 세상에. 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간 72억 원이라는 건데 그렇게 이거 해가지고 어디다 돈을 썼어요? 그거 쌓아놓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입 자동차를 37대를 샀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약 한 1억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한 37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는 돈이겠죠. 외제차 37곳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 나머지 이 차를 또 팔아가지고 33억이라는 돈을 또 남깁니다. 남겨가지고 그걸 지금 우리 사파에 나오듯이 저 화려한 가방을 들고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서 세상에. 허황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또 반전. 나는 무죄다. 근데 저렇게 지금 사파로도 나가고 있는데 나는 무죄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또?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5억 원은 빌렸다가 갚았고 예. 참 웃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한 예. 겁니다. 뭐냐면 통번역 용역비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는 건데 어떤 통번역이길래 도대체 70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황당한 건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삭제했다라는 거죠, 결과물은. 근데 거기서 그것까지도 좋아요, 믿어줘요. 근데 법정에서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결과물이 없다고 하지만 무슨 일을 했길래 저런 걸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냐는데 막상 또 얘기는 못해요, 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재판부가 믿어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재판을 접하고 당연히 이 여성 지탄을 받아야 되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피해자분도 약간은 좀 이게
뭐 1, 2년 속은 것도 아니고 10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액수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재판부 역시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피해자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액을 지급해 피해를 키운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피해자를 탓하는 것처럼 그건 들려질 수도 아닙니다. 있지만 그 재판부가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 게 뭐냐면 애초에 이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게 된 계기가 양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라는 것을 자기도 믿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거를 조금 양형에 반영했고 저는 그거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앞서 이제 승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 화천대유 때문인지 뭐 9년간 71억 원 뭐 요즘에는 그냥 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거 이제 약간 좀 그러시더라고요. 3년 만에 5천억도 땡기는데 뭐 이런. 자,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송 기자, 그럼 네. 형량과 양형 이유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재판부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도 재력가인 그 피해자와 친분이 생긴 걸 기회로 삼아서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그리고 많은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고요. 그럼에도 통번역 업무의 대가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뭐 승 의원님 뭐 정리 말씀 하나 좀 해주시죠, 그럼. 보통 우리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억 이상이면 사람의 자유를 무한대로 박탈시킬 수 있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재판부에서는 아까 양 변호사님도 말씀 잘 주셨지만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는 게 처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애정관계에 의해서 접근을 했을 거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사업으로 대면대면하게 접근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죠. 또 나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기를 치고 10년 동안 아마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연민의 정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피해자의 마음을 악용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일반적인 사기보다는 훨씬 더 저는 나쁜 죄질의 사건이다. 특히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9년 뭐 지금 일반적인 어떤 그 재산 범죄에서는 낮지 않는 형이지만 예. 이런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범죄, 이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형량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짧게 피해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여성이 다른 데서 사기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돈을 만들겠어요? 72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통번역으로 72억 원 벌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